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윤호. 오늘 윤호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원하시라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디 집 밖도 잘 못 나가시고 피서다 휴가도 잘 못 나가실 텐데 계곡물 브이로그 BGM을 좀 깔기로 했어요. 백색 소음이지만 좀 시원하시길 바라면서 이 계곡 흘러가는 물줄기 소리를 띄워놓고 윤호의 대국민 담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11월부터 지금 2020년도 7월에 걸쳐 제가 뉴스를 보거나 삶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9개월간의 저의 일방적인 소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참 상실의 시대를 참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 18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친상 2019년도 10월 20일쯤에 부친상을 당했고요. 2019년도 11월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되어졌었던 편의점 알바도 이상한 점주의 새로운 점주에 인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도 일을 못하고 실직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19다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병균, 세균 그런 걸로 인해서 직업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었고 진짜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갖고 싶은 거 마음껏 못 갖는 그런 좌절감, 그 또 한 번의 상실감, 그리고 점점 드려지고 지울 수 없었던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9개월여 삶의 동태를 살펴보면서요, 9개월간의 제가 일방적인 저만의 직접적인 소신 이야기를 발언하려고 이런 담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도 우도 아닌 그냥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구 신천지 사태 때는 당 대책이 긴급했었습니다.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코로나19 아포칼립스 시대에 도래를 해서 약탈의 시대로 도래할 줄 알았죠. 심지어 미국이라는 땅에서는 막 총도 막 사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마스크 전쟁도 있었죠. 이부제는 모부제 해가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도 했고, 그 어중이 떠중한 그 시국에도 선거 날이 돼서 투표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요, 안전할 줄 알았고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었고 뉴스에는 잘 비춰지지 않았던 전라도 지역 쪽도 지금 확산되고 퍼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공부도 못했던 학생들조차도 이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사이에 물타기 같은 사건 사고가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N번방, 그리고 최근에 운명을 다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 성추문 사건도 있었고, 더군다나 유난히도 자주 터졌었던, 이제 와서 터졌었던, 예전부터 분명히 있었을지 몰랐었던 아동 학대 사건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마스크로 인한 불만 불순으로 인해 토론을 하면서 많은 언젠가 언성과 불만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버스 기사님과의 손님 고객 간의 마스크로 인한 싸움과 언쟁, 그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히스테리로 인해 그런 난리들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무조건 띄고 살아야 되는 강제적인 일이 있었죠. 최근에 와서는 뉴스를 보니까 또 요번에 또 뉴스 보니까 백신이 100% 다 듣고 완치가 될 정도였다 해서 지금 말도 나오고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조차도 뭐 먹지 말아야 할 약도 뭐 음독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뭐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WHO랑 국제 기구 거기서도 말들도 많고 사실 언쟁도 있을 정도였죠. 그 와중에 북한은 뭐 개지랄 떨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할 줄 알았던 서울도, 경기도, 위성 도시도 지금 급박하게 번져만 가는데, 코로나19요. 이 나라 이 대통령은 선거날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사탕 발림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헌데 지금 이 나라 이 시국은 어떠합니까? 연예인의 대서특필 되거나 혹은 뭐 갑질, 뭐 사건, 사고, 잊혀졌던 오래된 장기 사건들을 끄집어내면서 대서특필하면서 입막음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수치조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저는 50명, 40명, 30명 이래놓고는 갑자기 외국인 사례를 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은 몇천명, 몇 명만 막 다 죽어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막지 않고 계속 외국인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항구를 통해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몇십만 명, 몇백 명 걸려서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으면 뭐합니까? 그 확진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막 싸돌아다니죠? 제주도면 어디며. 그리고 탐문조사 한답식으로 전화로만 물어보고 뭐 했어요? 오늘 어디 있었어요? 몇 시에 뭐 했어요? 이런 것만 알아보고, 심지어 스마트폰 자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안 들고 다니거나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밝혀주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19 어떻게 해서든 좀 시시하고 싶어서 인천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도 심지어 뭐 벌레 나왔다고 그 말도 나오죠. 참 물타기를 참 많이 하는 많은 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 또한 파낼 게 없으니 금딱지 달고 있는 나라 사람들, 일명 국회의원들의 집 1인 1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강제로 뺏거나 소환하기 위해서 막 뭐 재산 증여세나 뭐 말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실제 현 주물주나 가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몇 년 동안 못 올린다는 말 하나 때문에 집세도 왕창 올려놓고 버리고, 전세는 이제 점점 낙후돼서 사라져가고 월세를 먹고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더 고난의 시간이 연속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해외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감시한다는 건 전화상으로만 위치 추적을 탐문할 뿐이고, 당연히 스트레스로 쌓인 불만 불출하게 하는 마스크 안 쓰면 폭력 사태를 야기하게 만든 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제가 자주 여동동네 집 가는 그 동네 길을 가면요, 거기는 좀 오래된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 동네인데 거의 99%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와 저희 어머니, 저희 쌍둥이 조카들과 여동생은 그분들을 피해 다녀야 할 정도예요. 예. 그 사이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그것이 정말 현실되어 몇백 곱절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 마스크 판매 기업이 VIP 대통령님의 부인이 친인척이라는 사실, 돈 좀 벌었겠죠. 둘째, 정부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번 재산세와 보험료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건 솔직히 팩트입니다. 이번 달 저희 처음으로 재산세가 났는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는데? 2, 3만원이나 더 올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재산세 올려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 30%씩 오른 데가 있다고. 그 이유가 아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뭐 사업정책으로 몇백조 원 쏟아부은다 했을 때 그게 다 누구 돈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베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진짜 예전에 어머니나 주변 몇몇 어르신들이 말한 것처럼 요번에 정부재난지원금 공짜로 준다는 게 말 그대로 꽁돈이 아니었던 거죠. 몇백 곱절 더 걷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적 마스크 판매 기업이 알고 봤더니 VIP인 부인의 친척 누구 중에 한 명이라서 돈을 더 벌어들였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내피셜로다가 떠돌고 있었고요. 셋째, 대구, 경기도, 서울까지 코로나 걸려 난리고 환자들은 늘고 있는데 청정구역이라 뉴스에도 안 나왔었던 전라도 지역이 왠지 모르게 이제서야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심지어 바다 건너 제주도로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판인데 말이죠. 넷째, 1인 1가구 1주택 강제 시행으로 집부자들은 눈물 겨자 먹기로 내뱉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영영 추억으로 묻힐 만큼 월세 전환, 집세는 오르고 세입자는 등 희고 건물주가 이젠 꿈이 아닌 그 한금 같았던 말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릴 판인국입니다. 저도 예전에 로또 1등 당첨되면 진짜 서울 어디 한복판에 역세권 쪽에다 건물 하나 올려놓고 새만 받아먹고 싶었던 한금 같은 그런 한금알을 낳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그게 다 옛말이 되어진 거죠. 다섯째, 한전이 중국에 팔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지인한테 들었었고요. 올 여름 열대야 대란 속에서 에어컨도 빈부 부익부 차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겨울에는 도시가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헬조선에 도래한 것 아니던가요? 여섯째, 뉴스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코로나 환자 수치를 저조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격앙되게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말할 때는 코로나는 몇천 명, 몇백 명이 걸려 숨졌다는 소식과 마스크의 착용이 성공 실패 사례를 암시하며 이 나라 이 시국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표방하지만 이제는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 뉴딜 몇백조 원으로 이 나라 이 국가를 리부트하라는 정책, 그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없이 사는 서민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되는 혈세겠죠. 지금 나의 삶의 미래는 암울한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현재 병들고 보이지 않는 맑은 뒤에 흐린 날씨일 뿐입니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뭔가 국가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나서 이 상황을 덮을 만큼 불안전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일이 터질까봐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니 이 코로나 사태19랑 이 돈에 관해서 돈 나가는 일들만 주장창 생기는 이 와중에 저 못지않게 실업을 겪고 계시고 또 돈도 잘 못 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이 시국에 진짜 나중에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나고 보험료도 못 내고 돈 나갈 일에 더 이상 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집을 담보로 빼앗기고 또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마지막 끝에 자락에 서게 되는 건 어디일까요? 그 낭떠러지 끝은 아마 자살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숨만 납니다. 진짜 한숨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국민을 안전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저는 옳고 그름을 따라 좌파냐 우파냐에서도 다들 끝까지 한을 파는 경우에는 지방과 웃 어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핑크색 당입니다.
그래도 저는 옳고 그름에 따라 부모님 몰래 좌우지우지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에 오늘날의 당신에게도 한 표를 던진 국민입니다. 하지만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고 지치는 고난의 시간으로 변모해 갑니다. 며칠 전에는 희망을 안고서 로또를 하러 길을 나설 때 길거리 교통섬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신을 탄핵하자는 사인을 받고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의 팜플렛들을 지내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신에게 표를 던진 것에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아직 당신의 임기는 여전히 국권에게 남아있고 아직은 당신이 어떤 대통령이었기에 평가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역사의 심판으로 재조명되고 평가가 되어진다면 저는 그때 가서 당신을 질타하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나라, 이 국가, 국민으로서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국가, 국민이라는 것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당신을 지지하렵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안전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추신.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등교할 때마다 운동장 가로질러 꿋꿋하게 서 있는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오른손에 왼편 솜장에 포개어 넣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당신한테 이 국가와 이 국민 그리고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나라 이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께 굳게 믿고 다짐하고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윤호의 담화. 오늘은 제가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7월에 걸쳐 9개월간에 제가 겪어왔고 들어왔고 제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이 시국 속에서 느껴왔었고 그리고 겪어왔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나라 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나라 내 국민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굴 어떻다고 저떻다고 폄하하거나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립적인 것에도 서 있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끝까지 이 나라 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한 번만 더 믿고 또 따라 보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안전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다면야 저는 그 어떠한 것도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국기에 대한 맹세 마냥 당신을 저는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윤호의 담화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윤호의 담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버텨봅시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아픔도 슬픔도 없는 웃을 수 있는 그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금의 이 나라 이 대통령을 믿고 또 믿어봅시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재평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봅시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9개월여간에 진짜 코로나19도 있었고 그 이상 그 이하의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 해프닝도 있었고 당신의 마음을 아리게 하거나 또 기쁘게 웃게도 하거나 또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대통령님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써 신뢰로서 표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당신께 믿고 의지하고 당신에게 한 표를 내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윤호였습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요, 그리고 이 나라를요,